25년 전에 건설 회장입니다. 현재 이거가 있어. 예. 어떻게 그것까지 하세요? 여성 경제인협회 소상공인 소상공인 회장. 시간이 배고서 뵈는 것보다 6명이 더 반갑습니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먼저 정책과제 전달과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균형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 저희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중성이야! 중소기업 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기영입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님 그런데 요즘 한국 대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보다도 상세 대선 후보 중에서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홍준표 후보님은 사실 언제 어디서나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건설단체장들도 오셨는데 현장에서 나온 김기문 회장님하고는 인연이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2011년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가 정부에서 통과시킨 일이 있는데 그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사원을 걸고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게 기술이 침탈당하고 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것만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김금 회장님이 저 뜻밖의 뭐 감사표를 줘서 감사하게 받았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지난해 이제 폐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이제 98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또 100만 명이 넘겠죠. 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까지 지금 관세 전쟁으로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는 펀더멘탈이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나가면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홍준표 정부가 탄생을 하면 경제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 여태 우리나라는 헌법 119조 제1항이 자유민주적 경제질서고 제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그런데 원칙과 예외 조항이거든요. 원칙은 자유민주적 경제질서가 원칙 조항인데 민주화 운동 있고 난 뒤에 87년도부터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오히려 예외 조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을 들어서 경제의 규제와 간섭과 그리고 억압을 하는 그런 구조로 40년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신기술 또는 중소기업이 발전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우선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부 규제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규제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겁니다. 이거 외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내용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유와 창의로 돌릴 겁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것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요.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를 해요. 해고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 있는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정규직을 뽑지 않습니다.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뽑아가지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화 문제 가지고 지금 한 30년간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고의 유연성이 전제가 되면 이거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 차등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손을 봐야 하고 호봉급 임금 체계도 직무 성과급으로 바꿔야 됩니다. 일 잘하면 들어온 지 3년 된 사람도 바로 부장이 될 수 있고 일 못하면 들어온 지 10년 된 사람도 바로 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 일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최저임금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사실상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제가 갑자기 높아지고 지금 1,300원인가 그렇죠? 시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죽어나는 거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고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알바생 고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자영업을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 가족이 장사하러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 구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중소기업의 그 경영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이것도 외국인 근로자도 이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할 때는 지역별, 업종별, 내 외국인별 이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 구성위원회 구성도 지금처럼 하지 않고 노총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상 이해당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이해당사자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관련 없는 대기업 노조만 주로 담당하는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강성노조는 이건 좀 정비를 해야 돼요. 강성노조가 설치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작년인가요? 테슬라가 한국에 동남아 쪽으로 공장에 온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테슬라 유치 신청을 다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유치 신청서 내지 마라. 테슬라는 절대 한국에 안 들어온다. 한국에 강성노조, 금속노조가 있는데 어떻게 테슬라가 들어올 수 있겠냐. GM 망하는 거 안 봤냐. 안 들어온다. 우리는 유치 신청이 17개 자치단체 유일하게 대구에서 유치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선진대국으로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 가려면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하고 이거 사실상 하려면 상속세 문제도 큽니다. 대기업은 좀 완화를 시켜주더라도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을 할 때는 이 상속세를 면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 알짜배기 하다가 자식한테 이거 물러주려고 하니까 이게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기업 팔아버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건물 사가지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도 되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겠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심하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에 상속할 때는 이거는 면제를 해주는 게 상속이 좋겠다. 대기업도 상속세를 좀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 대기업 봐주기 그러는데 삼성이 지금도 아마 이재용 씨가 상속세를 다 못 냈을걸요. 이리 팔고 저리 팔고 상속세 내다 보니까 아직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삼성을 갖다가 먹으려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경영권의 위태로운 그런 상속세 제도는 이거는 개편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우리 정책점에서 적어주는 게 뭐 소소한 게 맞는데 이건 내 말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만 말씀드렸고 좀 나라가 좀 정상화되었으면 합니다. 87 체제 우리가 출범한 지가 거의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6공화국이 이제 끝나가야 할 시점. 제7공화국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텐데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보고 제7공화국을 출발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좀 제대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20년 동안 이 나라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갈등만으로 온 나라가 그 갈등 속에서 지낸 지가 20년이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국익이라는 상위 개념을 두자. 최상위 개념으로.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익 개념을 두고 그 국익에 맞다면 좌파 논리도 주장하지 말고 우파 논리도 주장하지 말고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정책이나 그걸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돼도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 이 나라 미래 없습니다. 이 나라 미래 없습니다. 제가 정의를 대학 시절에 법 철학할 때 정의의 개념을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게 정의다. 대학 시절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정의 개념이 뭐 마이클 샌델처럼 좀 고상하게 하지 않고 그 마이클 샌델은 훨씬 뒤에 이어가죠. 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야당은 야당 몫을 주고 여당은 여당 몫을 주고 그리고 기업은 기업의 몫을 주고 노동자는 몫을 주고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 생산성을 넘어서는 요구를 할 때는 그건 부당하죠. 얼마 전에 현대제철 당진에서 요구하는 거 보고 여러분도 봤지 않습니까? 당진제철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이 노동 생산성이 틀린데 똑같이 해달라.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직장 폐쇄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야 할 목, 정당한 자기 몫을 지키는 거는 그거는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보호해야죠. 그렇지만은 자기 몫을 넘어서는 그런 몫을 요구할 때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걸 조정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기업 중앙에 와서 중소기업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시는 현장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정치 한 30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참 힘들게 견디는 모습을 보고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